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아주 긴밀하게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이래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곧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 숫자를 넘어설 것 같은데, 북한의 핵능력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금 푸틴이 내일경 북한에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푸틴은 북한에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그 코로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사율 무려 52%에 달하는 엄청난 질병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는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근데 좀 수상쩍다 라는 미심쩍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핵탄두를 늘려왔으며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핵무기의 숫자를 크게 늘린다는 것은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뜻인데, 우리 정부는 대비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는 1년 전보다 20기 늘어난 50기로 추산되며, 현재 조립 가능한 핵탄두의 숫자는 90기에 달한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현지 시각 6월 17일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16일 공개한 2024년도 시프리 연감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력은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프리가 밝힌 북한의 핵탄두 숫자는 지난해 완성 핵탄두 30기, 핵탄두 제조 가능 수량 50에서 70기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이는 북한이 연간 20기 안팎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핵 능력을 급격하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역시 핵탄두 숫자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시프리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숫자는 전년 대비 90기 증가한 약 500기인데요. 이에 대해 한스 크리스텐스 스피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실제 사용 의지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 국가의 핵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로 무감각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북한이 이 화산 30일 핵탄두 대량 양산해라 라고 김정은이가 지시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양산 중인 겁니다. 지금 현재 한 50기 정도의 완성 핵탄두, 그리고 바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이 핵분열 물질 토탈하면 한 90기 정도. 그러면 1년에 한 20기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내년 110기. 그런데 지금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 외에 경수로 또 하나 더 지었죠. 그러면 이런 데서 또 1년에 한 10기, 뭐 이러면 내년에 120기, 내후년에는 150기.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되면 이스라엘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 핵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어떠냐? 이런 그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북한이 방사포, 핵탄두 장착할 수 있는 방사포야. 그리고는 18문을 동시에 사격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방사포 18문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요격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방 중기 계획 타령하면서 정부 긴급 투자 예산 전혀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마치 조선 말기에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태평성대로 착각하고 중국에 마구마구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끼리끼리 잘 사는 그 상황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정말 이렇게 태평양이 되냐라고 생각되고, 자, 그리고 이 문정부 시절에 이 빌링슬리 특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그때 유튜브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내 국가들 중에 중국 핵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당시 중국이 서해안 이렇게 해서 또 그 동북 삼성 지역 이렇게 해서 핵탄두를 600에서 900기 핵미사일을 배치를 했다. 그게 사거리 등등 포함해서 대부분 한국을 타겟으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중국의 쉐쉐 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려고 배치하고 있던 천궁2 미사일을 이라크에 판다 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국방부, 이게 도대체 정말 제 정신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북한 핵 능력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억제 능력은 그 다음에요,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정말 우려스러운 경고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실화냐라는 거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철이 되면 팬데믹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판 자체를 흔들었던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대유행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전염병의 치사율은 25%에서 50%에 달한다고 로버트 레드필드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일어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가 문제다. 이건 코로나보다 치사율이 대단히 높다. 25에서 50%에 달하는 사망률을 보인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보고된 889건의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 중 463명이 사망해 사망률 52%가 기록됐다 라며 코로나 사망률이 0.6%에 불과했던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가지려면 5개의 아미노산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2012년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 있고, 코로나19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유행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다 라며 그때가 대유행을 겪게 되는 시점이다.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이 밝힌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감염 사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명이었고, 지난 4월에는 멕시코에서 50대 남성이 감염 후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밖에도 호주와 인도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미노산 수용체가 인공적으로 수정된 흔적이 발견된 코로나19와 같이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튀어나온 더 강력한 팬데믹, 과연 이번에는 그 충격파가 얼마나 클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가 정말 3년을 질곡의 고통 속에, 완전히 그냥 사회가 단절된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치사율이 2명 중에 1명은 죽는 이런 무지막지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에 감염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인데, 이거는 시간 문제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레드필드라는 사람인데 군인 출신이에요. 미 육군 퇴역 대령인데 육군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퇴역을 하고 트럼프 시대 때 질병관리국장이 된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거의 뭐 트럼프 정부의 픽을 받았지만 사실 엑스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가 대유행, 대확산하는 것을 일부러 조장한 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땠냐?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 이런 거 지금 발생했어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걸 상부 보고 안 하고 대중에 대한 경고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았어 하고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코로나 TF 구성원이 됐는데 뭐 질병통제예방센터니까 국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거 금방 해결될 사안이다. 걱정하지 마. 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21년 3월 26일 날 상원 청문회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거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크지만 고의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또 중국을 또 두둔했어요. 자, 그러면서 당시 미 대선 때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니까 자, 그러면 온라인 투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라는 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거 주장해서 뭔가 온라인 투표 좀 하자. 이런 사전 조작을 하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 미 외교협회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최악의 인간이다. 그가 과학을 방해한다. 이렇게 악평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희한하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인간과 완전히 그냥 다른 이종이죠. 이런 그 박쥐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려면 이종 감염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ACE2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초록색 보이죠? 이런 아답트를 만들어서 인간이 감염되게끔 만든 게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코로나19.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조류 인플루엔자도 인간에게 감염될 수 없어요. 이종으로 감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의 아미노산 염색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 그거 누가 고의로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장난치고 있다. 그게 누구냐? 라는 건데 그건 지금 밝혀진 바가 없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경고를 한 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 보겠습니다. 북중러 삼각동맹에 대해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외면했던 외교당국이 또 틀렸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이루어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때 북러 양측이 상호 방위 조약 수준의 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측에 항의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6월 18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이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마라 라는 경고성 소통을 시도했다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6월 16일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북러 양측이 보다 폭넓은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사안은 과거 방식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 실장이 밝힌 과거 방식과 동일한 방식은 북러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러 양측이 1961년 체결되었던 조소 동맹과 비슷한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정보를 포착했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조약이 체결될 경우 남북 유사시 러시아가 자동 군사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만약 이번에 북러 관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새로운 외생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한러 관계 정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측은 과연 남북 간에 어느 쪽이 중요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한 것이라며 북러 교류, 이런저런 교류를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고 푸틴의 방북 결과가 수사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지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신냉전 체제가 격화되고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후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인데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교체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푸틴이 내일 중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북한 방문해서 뭐 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것이 1961년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던 조소 동맹조약이죠. 그런데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게 30년 만에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다시 그 동맹을 복원할 것이다 라는 예상인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우리 외교 안보 당국이 경고를 하면서 그러면
동맹이면 자동 개입이다 뭐다 이런 그 안보 관련한 공약이 있겠죠. 약속이. 그러면 이거 선을 넘는 것이다. 라는 경고성 소통을 시도했다. 이게 뭐 경고를 했다도 아니고 뭐 소통을 이렇게 러시아가 겁이 납니까? 아니 경고했다 라고 하면 되지 무슨 경고성 소통을 시도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참 기가 차죠. 저는 이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대한민국을 이렇게 추잡하게 몰고 가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좀 당당해져야 되는데 중국에 쉐쉐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한번 부르지 못하고 넘버 2 불러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동격으로 만들어주고 그 우리가 속국이다. 무슨 우리가 지금 구한 말입니까? 아직도 중국 속국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슨 성리학에 심취되어 있는 이런 뭐 당시 서원파입니까? 그러면서도 러시아에게 이 6월 초에 러시아가 한국 좀 칭찬하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포럼도 안 돼서 지금 러시아에게 경고성 소통을 했다. 그때 우리가 러시아, 중국 관련해서 경고를 막 하니까 아니 북중러 동맹 가능성 없다 했는데 지금 포럼만에 지금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뭐 하는 정부입니까 이거?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고립시키고 있어요. 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세계 최악의 국가죠.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 그런 국가들끼리 이렇게 동맹을 체결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이런 식으로 이 불량 국가들을 대항하는 이 협조 체제가 구성되고 있어요. 이 인도태평양에서는 인도 포함해서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중국을 에워싸는 동맹체제를 구축하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뭐 그냥 서유럽 국가 전체 이렇게 해서 딱 편이 나뉘었는데 저희들이 군 관련해서 연구 영역을 한참 할 때 유튜브 하기 전에 이제 연구 영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 신냉전 체제 구축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무슨 신냉전이냐 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신냉전 맞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이 거의 일심동체와 같은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더 중요한데 걔들은 눈이 없냐? 걔들은 경제적 이익 안 바랄 것 같으냐? 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중간에 이렇게 눈치 보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를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정말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부겠다. 왜 선거 공략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정말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외교안보 정책에 임해주길 바라고 이번에 지금 북한에 가면 푸틴이 북한에 갈 때 지금 심포에 SLBM 발사 준비하고 있죠. 그거 왜 하겠습니까? 우리 핵 능력이 이만큼인데 좀 추가로 좀 핵 능력 확보 또 발전에 도와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SLBM 등 탄도미사일 능력이 이 정도인데 이걸 좀 더 고도화 정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잠수함인데 잠수함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잠수함해서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깊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잠수함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큰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못 만든 이유가 그 압력 강체 그거를 압력 선체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동그랗게 완전히 그냥 수백 미터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 이 압력 선체를 못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지금 퇴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쿨라급 그 핵잠수함 우리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북한판 그리고 북러 중의 오커스입니다. 오커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해 준 것이 오커스죠. 그게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자비만 바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선을 넘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외교 안보 당국자 같으면 갈아치워야 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